taking it all in.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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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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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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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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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안녕하세요. 원데이 스쿨의 학장 임준성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신입사원 뽑을 때 실상 뭘 최우선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전문성이랍니다. 그리고 또 태도도 많이 보는데요. 태도 중에서도 실행력, 이런 거 본다고 합니다. 근데 실행력이라고 하면 아마도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릿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릿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권진주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맥주에서 그 CMO 역할을 맡으면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권진주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제주 맥주에 합류하기 전에 국내 대기업이나 그리고 외국계 기업을 거쳐서 지금 크래프트 맥주 회사인 제주 맥주에 그 경영진으로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주 맥주라는 곳은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작년에 맥주 업계에서 최초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둔 곳이에요. 네, 여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마케팅이 전문 분야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MH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MH 전문가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말씀을 드리면은 M은 맨땅에 H는 헤딩.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만큼 사실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그릿이잖아요. 저는 맨땅에 헤딩 전문가예요라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일을 해온 사람인데요. 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제주 맥주를 처음 합류할 때의 일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하나의 양조장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게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맥주 회사입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나는 진짜 크래프트 맥주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크래프트 맥주 비즈니스를 하려고 국내에서 이미 진출한 많은 즉 수제 맥주 회사라고 하는 곳들을 막 찾아서 다녔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랑 일치하는 곳을 찾기는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어느 날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곳이 한국에 맥주 양조장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거다. 여기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내가 여기 이 비즈니스에 같이 함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첫사랑 찾기 프로젝트처럼 열심히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정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식을 다 팔로우하기 시작했고요. 이벤트 담당자에서부터 그리고 물류센터 직원에서부터 전 직장으로 브루클린을 다녔던 사람에서부터 막 이렇게 이메일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제 이력서들을 막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막 배포하기 시작하니까 몇 달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사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파트너가 있는데 그분이 맥주 사업을 한국에서 해보고 싶어 한다. 소개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대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딱 입사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또 일이 항상 그렇듯이 바로 안 풀리죠. 만났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직 사업자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언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 1년 동안 지금 저희 대표님을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한국의 맥주 시장이란 사업이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관계들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그러다 드디어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진주님은 되게 목표를 세우면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그릿이라는 말로 저를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릿이라고 그런데 하는 게 저는 사실 열정적이고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는 드러나는 특성이지 그릿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과, 결과,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제가 가장 잘 했었던 일은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나의 원동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이 자꾸 그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저는 신념인데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신념이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릿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나는 잘 발현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탐색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를 움직이는 이 원동력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낸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는데요.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나를 움직이는 힘은 신념인 것 같아. 이렇게 처음부터 알지 못했겠죠. 뭐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움직이는 힘은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뭔가 시도와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세워두지 않았고 대학교 때 저는 연극만 했습니다. 전공은 사실 경영학 마케팅 전공이었는데 졸업 준비반이라고 하는 4학년 1학기 때까지 연극만 주구장창했어요. 근데 연극을 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나는 연극을 하고 싶은데 내 시간의 대부분은 돈 버는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안 되겠다. 적어도 기본소득 월 200 이상은 벌 수 있는 일이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연극 배우라는 꿈을 고이 이제 접고 뭘 하지? 나는 토익도 없고 전공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뭐가 나한테 그나마 좀 잘 맞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연극을 좋아했었던 거는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삶을 잘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뭔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접한 경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마케팅은 사람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지만 그 상품들이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니까 게다가 창의적인 일이니까 이게 가장 상업적인 종합예술이다 라고 혼자서 막 생각을 하고는 마케팅 일을 해야겠다라고 저를 불태운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케팅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일을 했으니까 뭔가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막 돈 막 이런 거에 이제 무대에 이렇게 딱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막 최고의 마케터가 돼야겠어. 막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마케팅을 잘한다는 회사라고 여겨지던 맥도날드 코리아라는 곳에 갔어요. 그때가 200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뭐 맥카페, 맥모닝 막 이런 전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광고 홍보 활동들을 맥도날드 코리아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저기에서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과 기술을 배워야지 하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배우려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건 저를 불태우고 그 그릿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햄버거 파는 일을 하면서 밤새 야근을 하고 하면서 하지만 몰입도는 떨어져 나갈 때 막 고민을 했는데 술 싫어하는 예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술은 일단 사람들의 시간을 즐겁게 해주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연결 지점을 만들어내주는 소비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문화예술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자 우리들의 인생에서 자꾸 쉼표를 만들어주는 소비재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내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주류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1664이라는 프랑스 맥주를 수입하고 런칭하는 브랜드 매니저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664이 이제 프랑스 맥주다 보니까 당시에는 맥주라고 하면 독일 맥주, 일본 맥주지 프랑스 맥주 누가 마셔? 프랑스는 와인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했고 이 제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맥주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굉장히 유명한 수입 맥주들이 대부분 아메리칸 페일 라거라는 한 가지 종류의 맛이에요. 그런데 1664은 밀맥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향긋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소개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너무 잘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해보고 싶은 막 의지에 막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 당시 회사에서는 이 제품이 잘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그래서 정식적인 런칭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버전으로 조금씩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케팅 자원도 없었겠죠. 예산이 없으니까 인지도가 전무한 1664을 세상에 소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마케터라고 하는 일이 기획자이기 때문에 영업 현장에 나가 있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제품을 한국 시장에 소개를 하려면은 그냥 제가 같이 판매를 하러 다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팀에 얘기를 해서 제가 영업을 같이 뛸게요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크래프트 맥주의 약간 성지처럼 그 붐이 막 시작되던 경리단길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맥주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이야기들에 많이 동의해주면서 하나 두 개씩 저희 1664을 판매하는 곳들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제 맥주 덕후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 맥주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침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들로 정식 런칭을 하게 됐고 전 세계에서 1664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래서 제가 마케터로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간 시작점은 마케터다운 마케팅 또는 마케팅의 방법론에 몰입했었던 때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내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하고 그 안에서 경리단의 10개 지점에 입점을 했어 라고 하는 그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 시도들을 하는 과정이 저희 제주 맥주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저한테 되게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주 맥주라는 곳이 사실 시간과 돈과 사람, 어떤 자원도 풍족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활동 하나도 굉장히 회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 이제 안착을 시켰는데 서울로 전국 진출, 그러니까 전국 런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스타트업이고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제주 맥주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됐겠죠. 근데 누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 맥주 마셔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마케팅 일을 할 때도 결국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걸 잘 해나가고 계속 나를 움직이게끔 만들려면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나만의 흐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플랜을 세우기 전에 작은 버전의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제 원동력을 찾아내는 과정처럼 마케팅의 런칭 캠페인을 할 때도 3단계로 쪼갰어요.
처음에 200만 원짜리의 기획을 하나 했고요. 이 200만 원짜리 기획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고요.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주 맥주를 알게 된 계기가 된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이라는 제주 맥주의 팝업 스토어 모델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사실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했지만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우리의 그릇이 계속 발현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이라는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에서 그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마케팅 예산 80%를 3주 동안 다 태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어요. 이거 안 되면은 큰일 난다. 근데 왜 그 방식을 선택했냐, 왜 그게 위험한 시도를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오히려 그게 가장 덜 위험한 방식인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되게 큰 예산이 몇 억을 투자해서 적어도 연남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서 뭔가 사업을 하시고 뭐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주 맥주라는 곳을 알릴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그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제 원동력이 불태우는 그 어떤 것들을 그냥 막 제가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쫓아갔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제가 이거 좋다 하고 싶다라고 발현되는 저의 그 감정을 한꺼풀 벗겨내고요. 오히려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떠한가라는 분석을 하는 절차를 막 오랫동안 거쳐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건 정말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어 라고 명확한 제 나름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객관적인 제 나름의 분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걸 접근할 때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하얀 A4 용지 하나를 깨끗한 책상 위에 딱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점, 단점을 이렇게 막 적어봐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의 수를 플러스 1점과 마이너스 1점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은 득표 점수를 만든 옵션을 가능하면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적다 보면 얘랑 또 비슷한데? 장점, 단점 개수가?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장점이 많은 것에 플러스 1점이 아니라 플러스 2점을 주고요. 그 항목에. 근데 내가 보통 움직일 때 나는 정말 이게 견딜 수 없어. 너무 싫어.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항목에는 마이너스 2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더 명확하게 하나가 드러나더라고요. 네, 이 과정이 늘 객관화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으로 쓰는 거는 이 일을 들여다볼 때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친구에게 이러이러한 옵션의 선택이 있는데 뭐가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남의 연애는 쉽잖아요. 정석이죠. 내 연애라고 하면 늘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깜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내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건 뭔가라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가집니다. 이렇게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늘 그렇듯이 실패들을 많이 맛보기는 해요. 이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실패로 남겨진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늘 내 그릇을 깎아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 늘 처한다. 그때 어떻게 하면 나를 움직일지 우리가 찾아나가는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모든 일은 모든 순간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안에서 내 작은 성취의 기록을 쌓아나가서 이 나의 불타는 마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끔 만드는 것. 어떤 일에도 내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 태도, 그것이 그릿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많은 얘기를 더 듣고 싶고 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Q&A 시간에서 남은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익명 단톡방에서 올라온 질문들이 있는데요. 대기업, 외국계 기업에 있으시다가 창업기업 가셨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네, 맞아요. 당연히 엄청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얘기와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것이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 하얀 A4 용지에 이렇게 써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때 이게 망했을 때 이게 뛰어들을 만한가?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게 이제 결정적인 선택의 또 하나의 이유였는데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주에서 살아볼 수 있잖아. 내가 뭐 일은 잘 안 돼도 제주에서 살아봤다라는 그 경험. 그래서 미련은 안 남겠지. 내 인생의 미련 하나는 이렇게 줄을 그을 수 있겠지 였고요. 두 번째는 맥주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망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일을 찾는데 사실 연결점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1664로 나름의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 맥주와 관련된 일에서 한번 매진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실패됐다고 하더라도 뭐 한국에 좀 좋은 회사들은 또 나랑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실적인 것들도 고려하시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경험하려다가 오히려 지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저도 너무 이 얘기에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 내가 나름 내 인생에서 조금 이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기로 한 거 한 가지만 일단 생각하려고 해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생각해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좀 스스로 되뇌임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막 이렇게 매진해봤는데 뭔가 의미 있는 결과로 잘 안 이어지고 또 뭔가 원동력이 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인생에서도 일에서도 항상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주맥주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되게 저희끼리 얘기하는 하나의 슬로건 같은 말이 있는데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자. 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한 가지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한 가지를 결정을 해놓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뜨거운 불이 빨리 식는다고 열정과 끈기는 좀 약간 상반된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 또 묘하게 어울리잖아요. 그 묘하게 어울리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소중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우리에게 해주신 진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데이스쿨 함께해 주신 여러 학생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욱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배가 살고 있는